시어머니 명의집이면 뭐예요?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호자 동의로 다 가능해요. 그 목소리를 녹음기로 들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함께 산 며느리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명자입니다.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남의 집 가사 일과 육아로 보냈습니다. 아들 도윤이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이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벌고, 혼자 키우고, 혼자 견뎠습니다. 도윤이는 잘 자랐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을 처음 봤을 때 똑똑해 보였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아이들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은이와 우찬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네 집으로.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우찬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은이가 학원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고마워했습니다. 아니, 고마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게 2년째가 됐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방식에 대해 제가 너무 옛날식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차려주고 씻을 물만 받아주고 빨래만 했습니다. 3년째가 됐을 때 지연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좀 방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TV도 작게 봤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4년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 핵가족 위주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 도윤이와 지연이 밤에 나누는 대화,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 저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대신 저는 잘 듣습니다. 잘 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전자제품 파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주인이 친절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녹음기가 있냐고. 작고 오래 녹음되는 거. 주인이 보여줬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USB처럼 생겼습니다. 이틀 충전하면 일주일 녹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샀습니다. 3개. 집으로 돌아와 충전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하나, 부엌 찬장 위에 하나, 안방 옆 복도 콘센트 옆에 하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지만 밤이 되면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제 방에서 이어폰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 도윤이가 회사 일 얘기하는 소리, 아이들이 숙제하는 소리.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 저는 이어폰을 귀에 더 깊이 꽂았습니다. 밥은 해주시는데 요즘 애들이 뭘 먹는지도 모르시잖아. 그냥 옛날 방식이야. 그리고 집에 계속 계시니까 답답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긴 했는데 남편이 아직 반대해서. 근데 조만간 설득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언니, 근데 있잖아. 시어머니 명의 집이면 뭐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호자 동의로 다 가능해.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집도 재산도 다 처리할 수 있대. 어차피 나중엔 치매 오실 거 아냐.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보호자 동의. 모든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음 날 손녀 하은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서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18살.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눈치도 빨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녹음기야. 왜 이런 거 두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실수하고 실수는 진실이 되거든. 하은이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누구 녹음하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알아챘습니다. 엄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녹음기를 제게 돌려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전 이제 성인이에요. 그래도. 하은이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쫓아내려고 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하은이가 알고 있었다니. 너도 알았니?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뭘 하라는 거니? 싸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싸우는 거 못해. 그럼 당하기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싸운다는 게 뭘까? 소리 지르는 걸까? 따지는 걸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를, 도윤이의 대답을, 모든 말을, 모든 계획을, 모든 진실을,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저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집에 돌아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병원에서 수술하래. 지연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래. 그럼 입원 기간은요? 일주일 정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걱정하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도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수술 날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도윤이도 회의가 있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전신마취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언제 오냐고.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응, 끝났어. 다행이네요. 많이 아프세요? 좀 아프네. 그럼 푹 쉬세요. 내일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내일 간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은이가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혼자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하은이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왔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은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왜 안 와요? 바쁘대. 거짓말이에요.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뭐가? 엄마 오늘 집에 있었어요. 아빠도 일찍 퇴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병문안 안 간다고 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낫대요. 그랬구나. 할머니, 왜 참으세요? 뭘? 엄마가 하는 짓.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요. 하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착한데 왜 엄마는 그래요? 저는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든 거야. 무슨 힘들어요. 할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학원 가야 한다고.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도 퇴원해서 저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응, 내일 갈게요. 오늘은 미안해요. 괜찮아. 그럼 내일 봬요. 도윤이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끊었어? 응, 끊었어. 그럼 됐네. 어차피 내일도 안 갈 거면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해야지. 왜? 혼자 잘 계시는데. 그래도, 여보, 솔직히 우리 시간 좀 가지자. 시어머니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데.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뭘? 집 말이야. 시어머니 명의 집이면 뭐해요?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호자 동의로 다 가능해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치매 진단서 있으면 보호자가 재산 관리할 수 있대. 집도 팔 수 있고. 근데 엄마가 치매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지. 근데 몇 년만 지나면 73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병원비도 줄어들고 우리 애들 교육비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아? 도윤이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뭐가? 당신 효자 코스프레 그만해. 병문안도 안 가면서. 알았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나 진짜 한계야.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제가 어디쯤 서 있는지,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잘 녹음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도윤, 지연 통화, 요양원, 치매 진단, 집, 날짜와 시간도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그럼 방에서 쉬세요. 제가 저녁 차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집이면 뭐해요?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호자 동의로 다 가능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꺼낼까? 언제 보여줄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밥을 차렸습니다. 국과 반찬. 도윤이도 퇴근해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아프시죠? 좀 쉬세요. 그래. 우찬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무서웠어요? 아니, 괜찮았어. 혼자 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찬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우찬이를 봤습니다. 열셋.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우찬아, 할머니 혼자도 잘하셔. 괜히 학교 빠질 필요 없어. 우찬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날짜별로, 내용별로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때가 오면 모두 보여준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때까지 그때가 곧 올 것 같았습니다. 가족여행은 도윤이가 제안했습니다. 퇴원하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 갈 건데 집 좀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이틀이면 돼요.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응.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까 드세요. 알겠어.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괜찮아. 하은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행 가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너희끼리 다녀와. 그래도 괜찮아. 재밌게 놀다 와. 하은이가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둘. 도윤이가 차에 실었습니다.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드릴게요. 그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큰 것.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옮긴 USB, 녹음 내용을 정리한 문서, 날짜별, 내용별로 모두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쓴 편지,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찬이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내렸습니다. 도윤이가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지연도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씻고 올게요. 그들이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거실로 모였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 봉투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열어봐. 지연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이도 다가왔습니다. 뭔데? 지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USB도 나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 첫 장을 읽었습니다. 녹음 기록 마이너스 윤지연, 정도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지연이 도윤이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윤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기억력이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해.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앉아.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이와 우찬이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집이면 뭐해요?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호자 동의로 다 가능해요. 도윤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치매 진단서 있으면 보호자가 재산 관리할 수 있대. 집도 팔 수 있고. 우찬이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하은이가 동생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병원비도 줄어들고 우리 애들 교육비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아? 근데 그건 좀... 뭐가? 당신 효자 코스프레 그만해. 병문안도 안 가면서.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 요양원 알아보긴 했는데. 우찬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저게 진짜예요?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계속 계시니까 답답해. 우리 집인데 눈치 보이잖아. 네 번째 파일. 어차피 나중엔 치매 오실 거 아냐.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다섯 번째 파일. 솔직히 짐이야. 밥이나 해주시면 뭐해. 우리 스트레스만 쌓이는데. 짐. 그 단어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우찬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짐이에요? 지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우찬아, 그게 아니라. 엄마 거짓말쟁이야. 우찬이가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한테도 똑같이 했지? 지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외할머니,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요양원에서.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하은이가 뭘 알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요양원 보냈잖아. 나 기억해. 외할머니가 가기 싫다고 울었어. 근데 엄마가 강제로 보냈잖아.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그건... 그때도 이랬지? 외할머니 집 팔았잖아. 치매도 없었는데.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가 아내를 봤습니다. 지연아, 그게 사실이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나 다 들었어.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면서 시어머니도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했잖아.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엄마 말 엿뜯었어? 엄마가 할머니 녹음한 것보단 나아.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하은아, 내가 어떻게... 하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도 녹음기 뒀어요. 엄마 방에. 한 달 전부터. 저는 놀랐습니다. 하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증거 모았어요. 하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문제는 엄마 때처럼 하면 돼.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하고 끝. 이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조심해. 전 남편 집안에서 문제됐잖아. 괜찮아. 이번엔 증거 안 남겨. 전 남편?
그 단어에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남편? 지연아, 너 재혼이야? 지연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에 결혼했었어요. 7년 전에 이혼했고, 이유는 시부모님 학대. 도윤이가 일어났습니다. 뭐? 하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사였습니다. 7년 전 기사. 며느리 시부모 요양원 강제 입소 후 재산 처분 논란. 도윤이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너야?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니야. 오해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시부모를 강제로? 그때 시부모님들이 나한테 너무 심했어. 나도 피해자였다고.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한 거야?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생각한 거야. 가족? 엄마는 가족 아니야? 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 아내한테 물어봐. 진짜 뭘 하려고 했는지. 도윤이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아, 그때도 이랬어? 전 남편 부모님한테도?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도윤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오직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이제 내 부모님이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도윤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어제, 죄송해요. 저는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엄마, 진짜 몰랐어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화 안 나세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화는 이미 다 났어. 이제는 그냥 피곤하구나. 도윤이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아빠도 안녕히 가세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나갔습니다. 우찬이도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안 가시죠? 저는 우찬이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니? 엄마가 할머니 쫓아낼까봐 무서워요. 저는 우찬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안 가. 정말요? 정말. 우찬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 갔습니다.
우찬이도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 저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오쯤 됐을 때 지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수세미를 놓았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네. 진짜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한테 푸념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변호사한테 알아본 건?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요양원 알아본 건? 치매 진단 받으면 된다고 한 건? 어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들었어. 몇 달 동안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진심이었어. 나를 요양원 보내고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어. 그게 계획이었잖아.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전 시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지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도 이랬니? 처음엔 괜찮은 척 하다가 점점 귀찮아지고 결국엔 쫓아낸 거? 그때는 달랐어요. 뭐가 달라? 그때 시부모님들은 정말 저한테 심했어요. 매일 잔소리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너는 선택한 거야. 편한 길을. 어머니, 나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했잖아. 나는 너한테 잔소리 안 했어. 무시하지도 않았어. 그냥 조용히 살았어. 근데도 넌 날 없애려고 했어.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지연을 봤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 남편한테 해. 내 아이들한테 해. 어머니, 제발. 나는 용서 안 해. 용서할 수 없어. 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지연이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 안 해. 근데 복수도 안 해. 그럼 그냥 진실을 꺼냈을 뿐이야. 이제 선택은 도윤이 몫이야.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지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이가 퇴근했습니다. 아이들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모두 앉았습니다. 지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찬이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우찬아, 조용히 먹어. 근데 조용히 하라니까. 우찬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하은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응? 아빠가 엄마한테 집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
방금요. 거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싫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단호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깨지는 거예요?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모르겠구나.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아, 가족이라는 건 그냥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 근데 그게 없으면 가족이 아니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은이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쯤 집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나가. 이게 내 집이기도 해. 도윤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집이야. 내 집 아니야. 우리 같이 산 지 얼마인데. 그게 중요해. 넌 엄마를 쫓아내려고 했잖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힘들었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연은 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니?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지연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근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지. 나는 모르겠어. 엄마 생각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연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전 남편 때도 똑같이 했으니까.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혼할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랑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한테 맡길 수 없어요. 하은이와 우찬이 생각은? 물어볼게요. 근데 아마 저희랑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도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엄마,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 기억해.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아본 게.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곧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진실이 이긴 것뿐이라는 것을. 지연이 집을 나간 건 사흘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이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찬아, 엄마랑 가자.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하은아, 엄마, 전 여기 있을 거예요. 할머니랑.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너희 낳아서 키웠는데 이럴 거야? 우찬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그런 엄마랑 못 살아요. 우찬아.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씨,
아이들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애들 엄마는 접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한테 아이들을 맡길 순 없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버렸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도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을 하시든가. 왜 뒤에서 계획을 짜요?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받게 하고 집 팔고. 그건 전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했으면서. 지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겁니다. 안 돼. 증거 다 있어요. 녹음 파일, 문서, 전부. 법정 가도 당신이 질 겁니다.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이러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야. 진실? 이게 진실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망가뜨린 건 내가 한 선택이야. 내가 아니라.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네요. 어머니는 성녀예요? 완벽한 시어머니? 아니, 나도 부족해. 근데 너를 해치려고 한 적은 없어. 저도 어머니 해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요양원 보내고 치매 진단받게 하는 게 해치는 거 아니야? 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이 집은 제 남편 집이기도 해요. 내 명의야. 나는 너한테 집 넘길 생각 없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복수예요. 어머니도 저처럼 나쁜 사람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아니야. 그냥 내 집을 지키는 거야. 나를 없애려던 사람한테 줄 순 없어. 지연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근데 후회할 겁니다. 다들. 지연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찬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갔어요? 저는 우찬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엄마 없이 사는 거. 저는 우찬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너희가 있으니까. 하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우찬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은이가 학원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TV를 볼 때 소리를 키워도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됐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해도 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연락 왔어요? 아니. 안 궁금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빠 아내였고. 그래. 근데 이제는 아니야. 하은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녹음기 둔 거 잘한 거죠?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왜 그랬니? 내 엄마인데. 할머니 혼자 싸우시는 게 불공평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할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같이 한 거지. 하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날짜별 정리, 모든 계획. 저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끝났다. 이제 새로 시작한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연이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싸워봤자 질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내가 한 건 방어였어. 공격이 아니라. 그래도 가족이 깨졌잖아요. 도윤아. 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가족이란 건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피가 섞였다고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로를 지키는 거지. 존중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가족이 아니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해. 가족이란 말은 사람을 함부로 써도 되는 면허가 아니야. 도윤이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도윤이, 하은이, 우찬이만 남았습니다. 넷이서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윤이가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은이도 빨래를 개었습니다. 동생을 챙겼습니다. 우찬이도 자기 방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찬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래. 왜? 좋아요.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도윤이가 아들을 봤습니다. 우찬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근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그래도 우찬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은 나쁜 거예요. 엄마여도. 도윤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찬이를 봤습니다. 13.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우찬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족이란 말이 면허증이 아니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녹음기를 사던 날, 처음 지연의 목소리를 들었던 밤, 하은이가 녹음기를 발견했던 순간, 그리고 모든 걸 공개했던 날,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제 집을 지켰습니다. 제 손주들을 지켰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먹어. 감사합니다. 하은이와 우찬이도 나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우찬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밥 더 맛있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만드셔서 그런가 봐요. 저는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편하게 웃은 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명자 씨시죠? 네. 저는 윤지연 전 남편 어머니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연 씨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지연 씨가 저를 요양원에 보냈죠. 제 집도 팔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지연 씨 편이었거든요. 증거도 없었고.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감사하다고요. 네. 한명자 씨가 지연 씨 진짜 모습을 드러내줬잖아요. 제가 못한 걸 하셨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한명자 씨 잘 싸우셨어요. 정말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른 누군가도 지켜줬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73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용하다고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 제가 지킨 가족, 그리고 저를 지켜준 가족.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